네, 남동마을TV 시즌2 남동문화초대석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요, 조금 색다른 분위기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피아니스트 송석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동마을TV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인사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석철이라고 하고요. 인천 중구에서 태어나서 중구에서 한 40년 살다가 지금은 연수구에서 살고 있는 피아니스트 송석철이라고 합니다. 와, 분위기가 조금 남다르세요. 네. 이상한가요? 아니요.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저희 시즌 1 때 나오셨던 그 색소포니스트 남진우 선생님이랑 조금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한데 알고 봤더니 두 분의 또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살짝쿵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남진우 씨는 저보다 4년 선배 형님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1982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악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진우 형이 저보다 4살 많은 군대 가기 전에 인천 호텔에 있는 인천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었었죠.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같이 음악 활동하고 그런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네요. 네, 그렇죠. 어려서 뭐 35년도 세상에. 넘었죠. 네.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좀 닮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남진호 선생님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이렇게 길고 곱슬, 그 형은 빠마한 거고요. 저는 자연산 곱슬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저희 이 선생님께서 네.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요. 네. 저기 어려서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만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애들이 피아노 치면 막 이렇게 놀리고 막 그러는 분위기라서요. 막 좀 창피했었는데 그래도 피아노 치는 게 재밌어서 초등학교 때 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치다가 그때쯤 관뒀습니다. 왜요? 그때는 뭐 중학교도 뭐 저기 제가 신포동 살면서 여기 상인천 중학교 쪽으로 댕겼거든요. 학교 댕기기도 힘들고 시간도 안 나서 어떻게 관두게 됐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고등학교 때 다시 이제 그 FM 방송, 라디오 방송들 많이 들으면서 뭐 락 음악 같은 걸 많이 듣다가 이제 같이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과 락 밴드 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다시 또 이제 음악을 다시 어렸을 때는 클래식이지만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이 돼서 락 음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죠. 그럼 고등학교 때 이제 락 음악을 시작하시면서 그때도 다른 이제 그 파트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피아노를 하게 되셨는지 그런 뭐 딱 특징이 있었나요? 뭐 제가 기타도 못 치고 드럼도 못 치고 피아노밖에 못 쳤으니까요. 그걸 하게 됐죠. 네, 파트가. 락은 좋은데 그 중에 나는 하나도 못하지만 그 당시에 네. 디퍼플이라는 그룹에 이제 그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 네. 이제 건반하는 존 로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고서는 와, 깊은 감명을 받았었죠. 어머나 세상에.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존 로드 그 분이 우리 송석철 선생님의 약간 그 우상인 건가요? 우상. 그렇죠. 여러 뮤지션들이 있지만 그분의 이제 존 로드, 뭐 올게네는 또 지미 스미스라는 분도 존 로드의 또 우상은 또 그 지미 스미스라는 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피아노 나중에 이제 재즈를 접하게 되면서 뭐 오스카 피터슨, 뭐 빌 에반스, 키스 자리 여러 분들이 계시죠. 와, 멋지시다. 그래서 그런지 그 80년대에 되게 흔치 않은 유학을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학은 또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선배들과 같이 이제 악사로서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서울예대에 국악과밖에 없었어요. 실용음악과가 없었고 뭐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저기 뭐 저 멀리 미국 땅에는 뭐 그런 저기 실용음악을 하는 그런 무슨 학교들이 뭐 여럿이 있고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서 또 그때 마침 또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고민하다 군대는 가기 싫고 뭐 그래서 네. 군대는 근데 나중에 어차피 늦게 갔다 와서 31살 병장으로 제대는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또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신 또 사업가셨고 경제적인 다행히 경제적인 여유도 되고 뭐 제 의견에 적극 그래도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미국의 유학을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피아노 하나로 이제 세상을 쫙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하나 피아노 하나로 관심이 생겨서 락도 하고 그리고 미국도 가게 되고 지금도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또 어떤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제가 1997년인가 그때 또 신중현 선생님께서 수원 여전에 대중음악가를 만드셔서 계셨을 때 그때 제가 처음 같이 신중현 선생님 1년 정도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작으로 해서 24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이전에 2년 반 정도 됐죠. 그때 관뒀습니다. 강사 경력 24년 정도 됐죠. 네. 어머나 너무 멋지시다. 그러면 그 피아니스트로 거의 평생을 쫙 사신 건데 피아노를 쳐보니까 내 인생에서 요거 하나만큼은 너무 좋은 게 있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그 만화 영화 소울인가 하는 만화 영화 있는데요. 그거 혹시 안 보셨죠? 보신 분 그 영화 보면은 이제 네. 그 몰입하는 영혼들은 어디 다른 데 모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네. 굉장히 재밌는 그거 시간 나시는 분들 꼭 보세요. 너무 재밌는 만화 영화예요. 그렇듯이 인생에 살면서 몰입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는 게 네. 뭐 음악이 됐든 무슨 뭐 그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개개인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짧은 인생 살면서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은 피아노의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럼 반대로 피아노만 쳐봤더니 이거는 후회된다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대부분의 악사들이 그렇듯이 뭐 악사하면서 생활고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동창회 같은 데 나가다 보면 동창들이 야 너는 좋겠다 네가 하는 거 하면서 뭐 저기 인생을 사니 얼마나 좋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좀 취해서 이제 약간 심각하게 야 너 그러면은 내가 1년 연봉이 대충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너는 대기업 댕기고 너 이 정도 되면은 너 나랑 인생 바꾸자 그러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 친구도 잠깐 생각해다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네. 예, 뭐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제일 힘든 문제 중 하나죠. 그러면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는 또 언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 아버님이 성공한 사업가셔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요. 네. 언젠가 순간 이제 집안 가세가 이제 좀 힘들어졌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살면서 돈 생각이라는 걸 처음 해봤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그때 잠깐 고민하다가 네. 이거 뭐 악사 생활하면서는 이게 대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도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애들도 셋이 있는데 처자식을 위해서 빼고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말고 나도 악사 생활을 계속 하려면 그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내 인생에 저는 그래서 낚시도 안 하고 당구도 안 치고 뭐 공 가지고 하는 스포츠 같은 거 다 싫어하고 제 취미는 가끔가다 테레비로 UFC 보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악사 생활하는 거 그래서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만족도는 어떠실까요? 삶의 만족도. 인생의 만족도는 뭐 엄청나게 높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수치로 표현하자면은 뭐 상위 뭐 1% 안에 든다고 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모든 악사들이 뭐 대부분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아직 그렇게 막 긴 세월은 살아본 게 아니어서 제가 저는 느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고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자녀가 3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3분 중에 음악하는 분이 혹시 계신지 이것도 궁금해요. 애들은 다 어려서 피아노는 뭐 웬만큼 다 클래식 피아노는 다 가르쳤었고요. 근데 이제 큰 애가 여자인데 얘가 인천대학교 저기 전자공학과 이제 지금 졸업반이에요. 근데 전자공학과 댕기다가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실용음악과에 도전을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준비시켜서 해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랭크가 높은 실용음악과 뭐 1차에는 다 합격됐는데 2차에서 실패해가지고 제가 뭐 그냥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 밴드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실용음악과 가기가 무슨 뭐 과거 시험 장원급제보다 더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정말요? 300~400명 피아노 같은 경우는 300~400명 중에서 4명 뽑고 막 이러니까요. 어머나. 네, 뭐
예, 근데 참 우린 갑자기 실용음악가 얘기가 됐는데 서양에서는 그냥 뭐 일단 입학이 우리나라처럼 힘든 실용음악가가 없어요. 네, 그래서 놓고서는 뭐 그 과정에서 다 이제 도태되거나 아니면 뭐 근데 안 입학부터 그렇게 뭐 심각하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어쩌자는 거니? 난 학교를 위한 실용음악가 같아요. 이런 건가? 아니 그 어린 학생들의 꿈을 처음부터 딱 꺾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그 TV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요. 네. 그 정말 그 말하면 길어질 텐데 황당보게 하죠 정말. 네.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자녀들은 음악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막 뚜렷한 분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딱 살아오신 그 세월을 쫙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활동들이 기억에 남고 아니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지 이 얘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 지금도 무슨 뭐 음악 활동은 무슨 무슨 구나 시에서 하는 무슨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 재즈 클럽에서 하는 그런 연주라든가 뭐 아니면 예전엔 뭐 2년 반 전에 관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수십 년간 했었었고 뭐 그런 활동을 뭐 그냥 앨범 녹음도 해보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들은 뭐 매 순간 연주할 때마다 다 기억에 남지만은 특히 뭐 클럽에서 연주하는 순간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특히 저는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에는 재즈 클럽은 신포동에 있는 버텀라인이라는 데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예, 그곳에서도 연주를 많이 했었는데요. 뭐 여러 연주인들과 같이 아주 재미난 연주 많이 하고 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중에 뭐 에피소드도 혹시 있을까요?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연주 중에 어떤 친구가 드럼 치는 친구가 화장실이 급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드럼 없이 연주도 했던 적이 자연스럽게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갔다가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와서 앉고. 네. 그럼 그때 이제 네. 풀밴드로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고 계신데 네. 아무 말 없으시다가 그렇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벌떡 딱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당황하지 않고 원래 그런 것처럼 원래 그런 것처럼 지금은 빠지는 순간이다. 의식하지 않고 5분 동안 연주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합석하신. 그리고 뭐 베이스 치는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연주하다가 그냥 살짝 틀리면은 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틀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고개를 푹 숙이거나 하늘을 쳐다보거나 이렇게 할 텐데 옆에 있는 기타를 쳐다보거나 피아노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럼 밑에 있는 관중들은 저 사람이 틀린 거구나. 본인 실수인데. 뭐 그런 그러면 억울해서 같이 째려봐 주죠. 잠깐만. 그런 본인 경우 있죠. 실수인데 왜 눈빛을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생활이 그냥 면피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이죠. 네. 그럼 잠시만, 지금 에피소드를 여쭤봤는데 선생님 말고 다른 외부적인 분들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나 선생님의 이런 재밌는 실수나 아니면 색다른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평상시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크게 잘못한 일은 한 적이 없고요. 네. 생각나는 거 예전에 어렸을 때 나이트클럽을 한 3년 정도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악사로 일했는데요. 20살, 19살부터 만 21살까지네요. 그때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요. 이 방송 수위상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방송 수위상 안 돼서 자체 편집을 해주셨고 우리 선생님께서 자체 편집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어려서 참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 뭐 그런 비스무리한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좀 언뜻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는 것 같기도 한 게 TV 보면은 연예인들이 이제 그런 뭐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하다 보면 행사를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예전에 연속극에 파랑새는 있다라는 연속극 백윤식 씨 나오는 연속극이 있었는데 그거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저기 나이트클럽 대기실이 배경으로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옛날이랑. 그거 영화 아시죠? 저기 막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거 감독이 여자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거 어떻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비슷하게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요.
만약에 우리 송석철 선생님의 약간 뒷얘기가 궁금하다 하신다면은 파랑새는 있다와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중학교 때도 피아노 치시고 고등학교 때도 또 유학도 20살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삶의 만족도 되게 높으세요. 이 앞으로의 계획도 혹시 어떠실지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뭐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계속 피아노를 칠 텐데요. 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뭐 음악을 하거나 뭐 이런 분야 하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공감할 거예요. 어느 날은 막 그런 생각해요.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네. 나는 천재인가 봐. 나 뭐 이렇게 너무 잘하지? 와. 막 그냥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러다가 네. 또 어느 날은 와,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보다. 맞아. 아, 그리고 막 한없이 다운되고 맞아요. 그게 업다운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별 희한한 사람 이쪽 분야에는 뭐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는 뭐 외국의 유명한 어떤 분은 자기 귀를 자르기도 하고 자기 맞아요. 배에다 총을 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뭐 올랐다 떨어졌다 뭐 어쩌든 간에 평균 에버러지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은 높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이게 막 그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뒤 흔들릴 때 만약에 그 선생님만의 네. 그 조절 방법도 있을까요? 그 감정 조절은 뭐 미성년자 때부터 뭐 조금씩 마시던 술로 뭐 왕창 알코올릭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제가 잘 알아서 뭐 술 먹으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술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우리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으로 계획은 뭐 어려서부터 똑같이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멋진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요. 네. 그 얘기 멋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뮤지션이요. 할아버지 뮤지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그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나는 아직도 하루에 4시간씩 연습을 한다. 왜냐하면은 내가 젊어서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가졌었을 때 뭐 그전에 뭐 어떤 음악을 듣고 완전히 뻥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건 그래서 뭐 그거 누구나 음악 왜 시작했어 그러면 뭐 몇몇 곡들을 내면서 들었을 때 그 가슴 떨리는 그런 거 다 네.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느끼고 싶겠죠. 그거를 느끼고 싶으면은 사실 뭐 뮤지션들 뭐 이만큼의 희열을 느끼고 싶으면은 뭐 이만큼의 노력과 시간과 뭐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뭐 이만큼의 희열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달을 향해 날아가는 나방처럼 계속 그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죠. 오, 너무 멋지시세요. 아니, 약간 그 사실 어느 정도 위치도 있으시고 그런데 계속 발전을 해가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전 좀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악사들이 뭐 어느 정도 위치가 아니라 뭐 그런 위치는 뭐 별로 없죠. 네. 그냥. 어머 세상에 예? 겸손하시기까지.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네. 저 강사 생활만 24년 하다 전임도 못하고 뭐 관둔 사람인데 뭐 예. 갑자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진짜 조금 민망하네요, 선생님. 다소 제가 농담이고요. 저도 약간 이렇게 생활하면서 잘 될 때는 막 말이 그냥 버터 바른 듯이 막 나올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말이 아예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도 저는 술 한잔 하면서 좀 감정 컨트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송석철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음악이 취미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음악을 취미로 갖고 있는 게 뭐 어느 장르든 간에 우리 저자 장모님은 또 이명웅이 완전 이명웅이죠. 팬이라서 뭐 콘서트도 가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뭐 어느 장르의 음악인 간에 그렇게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오디오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디오는 또 환자 되기 전 이전의 수준까지만 해서 즐기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취미 생활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남동마을 TV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무언가 하나의 재미를 좀 붙이시고 또 여유도 가지시고 우리 선생님처럼 인생의 만족도도 높은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남동마을 TV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네. 마쳐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 최미나 그리고 송석철 선생님이었고요. 남동마을 TV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